이집트에서는 무려 6개의 피라미드 내부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 중 하나를 실제로 보는 것도 신기한데 그 안에 들어가 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피라미드가 처음부터 피라미드 모양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초기의 피라미드는 높이가 아주 낮거나 계단식으로 쌓여 있기도 했고 중간에 경사가 꺾여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각종 실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오늘날의 완전한 피라미드 형상에 도달한 것입니다. 피라미드를 쌓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각도였습니다. 몇 도 경사로 쌓을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너무 가파르다면 불안정에 금방 무너져 내릴 것이고 너무 완만하다면 지나치게 많은 돌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완성형 피라미드의 경사를 52도라고 하는데 피라미드의 역사는 이 최적의 각도를 찾아나가는 여정과도 같았습니다. 고대 이집트가 내내 피라미드를 쌓았던 것은 아닙니다. 고대 이집트의 역사는 크게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으로 나뉘는데 피라미드는 고왕국 시대 때만 번성했습니다. 신왕국 시대에 이르자 이러한 분묘시설은 암굴 무덤으로 대체됩니다. 왕가의 계곡과도 같은 지하 무덤이 피라미드 대신 만들어진 것입니다. 고왕국 이집트의 중심지가 오늘날 카이로 근처였기에 이곳에는 아직까지 수십여 개의 피라미드가 모여 있습니다. 카이로에 도착해서는 근처의 피라미드들을 열심히 보러 다녔습니다. 시대순으로 하나씩 들어가 보며 그 변천을 살펴보았습니다. 피라미드의 전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마스타바라고 하는 무덤을 보러 왔습니다. 사카라에 있는 카겜니라고 하는 재상의 마스타바입니다. 심지어 파라오의 무덤도 아니라 고위 관리의 무덤입니다. 가장 초기의 무덤은 이와 같이 네모난 집 모양인데 지하에 묘실, 즉 관을 두고 지상에 부속실과 창고 등 재래시설을 놓는 구성입니다. 묘실을 제외하고 모든 부분이 지상에 있기에 대저택을 방문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상하던 이집트 무덤의 어두운 느낌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렇게 대문도 지상에 뚫려 있었습니다. 사냥하고 낚시를 하던 당대의 생활상이 벽면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마스타바는 시간이 지나면서 피라미드로 변화하는데 그 중간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최초의 피라미드라고 할 수 있는 사카라의 계단식 피라미드입니다. 원래는 마스타바였던 무덤이지만 그 위로 여러 차례 확장해서 돌을 쌓으면서 오늘날의 계단식 피라미드 모양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특이한 점은 피라미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피라미드가 속한 단지 전체가 남아있어 주변의 부속 건물들까지 구경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성벽의 문이 바로 피라미드 단지의 입구입니다. 아주 좁은 통로를 따라 피라미드가 속한 단지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파피루스 모양 기둥들이 늘어선 열주랑이 등장합니다. 지붕은 과거에는 돌로 덮여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콘크리트로 복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실제로는 기둥이 아니라 벽 끝을 둥글게 만들어서 벽을 기둥처럼 보이게 만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이사이에는 석상들이 보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거대한 안뜰에 드디어 계단식 피라미드가 보입니다. 가까이서 보면은 아주 큰 돌산처럼 생겼습니다. 안에 들어가 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정비 사업이 이루어진 덕분에 4,000년도 넘은 건물이지만 실내가 아주 쾌적합니다. 여러 차례 증축되었을 뿐더러 도굴꾼들이 판 통로도 많아서 내부 구조가 아주 복잡하고 지하 통로의 길이가 6km를 넘는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그 시작 부분만 들어가 볼 수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는 아주 큰 갱도가 나타나는데 아래를 내려다보면 여러 통로가 갱도에 연결된 것이 보입니다. 피라미드 뒤편에는 아주 흥미로운 구조물이 있습니다. 세르다브라고 하는 성소인데 작은 구멍 2개가 뚫려 있습니다. 들여다보면 아래 피라미드 주인인 조세르 왕의 석상이 보입니다. 파라오는 이 구멍을 통해 사후의 의식들이 잘 진행되는지 감시합니다. 계단식 피라미드 이후에는 옆면이 매끄러운 익숙한 피라미드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만 적절한 경사각을 찾아가는 실험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카라에서 좀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다슈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시행착오의 흔적이 담긴 굴절 피라미드가 위치한 곳입니다. 위와 아래의 경사각이 달라 굴절되어 보이기에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피라미드는 원래는 54도의 경사로 지어지고 있었는데 공사 과정에서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나자 윗부분은 경사를 43도로 완만하게 낮춰서 완성했습니다. 피라미드의 주인은 스네프르라고 하는 파라오인데 생전에 피라미드를 무려 3개나 지었습니다. 첫 번째 피라미드는 메이둠이라고 하는 곳에 지었는데 이는 얼마 가지 않아 무너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완성한 피라미드가 바로 이 굴절 피라미드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윗부분의 각도를 변경한 덕분에 오늘날까지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바로 아래에서 보니 크기가 너무 커서 윗부분이 굴절되어 있다는 것도 알기 어렵습니다. 나무로 된 계단을 따라 올라가니 피라미드의 중간에 난 아주 작은 입구가 보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사막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구멍이 너무 작아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들어갔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아주 좁은 통로입니다. 매우 어두운 데다 안전모도 없어서 굉장히 조심해야만 했습니다. 웅크리고 수십 미터를 기어 내려가야 하는 신기한 장소입니다. 통로가 너무 좁아서 앞사람을 추월할 수도 없기에 중간에 다 같이 휴식 시간을 가지는 모습입니다. 끝까지 내려가면 이번에는 올라가는 계단이 나오는데 올라가면 수십 미터 높이의 거대한 방이 등장합니다. 관광용으로 만들어준 듯한 계단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공기가 아주 습하고 답답한 느낌이었습니다. 가장 위에는 묘실로 통하는 좁은 통로가 뚫려 있습니다. 너무
좁아서 이때부터는 정말 기어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천연 동굴에 온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인간이 고대에 만든 구조물 내부라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가장 안쪽에는 이런 묘실이 있는데 막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석관이 있어야 할 자리는 비어있고 천장에는 박쥐 무리들이 보입니다. 무덤 속에서 마주친 박쥐라니 공포스러운 광경입니다. 굴절 피라미드가 사실상 실패하자 스네프루는 세 번째 피라미드를 바로 건너편에 건설합니다. 이는 오늘날 붉은 피라미드라고 불리는데 옆면이 매끈하게 지어진 최초의 사각뿔 모양 피라미드입니다. 다만 경사가 43도로 굴절 피라미드 상단과 경사각도가 동일해서 아주 완만한 것이 특징입니다. 중간에 있는 입구를 통해 마찬가지로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들어가는 구멍은 역시나 아주 좁습니다. 나무 사다리를 타고 수십 미터를 내려가다 보면 정말 사후세계로 진입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끝까지 내려가니 천장이 높은 방 여러 개가 나타납니다. 상부에 엄청난 돌 무게를 지지하기 위해 돌을 조금씩 들여쌓아 만든 코벨 아치로 천장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아치가 고안되기 전의 건물입니다. 그 다음 방도 비슷한 구조인데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입니다. 올라가면 가장 마지막 방에 도달합니다. 아주 높은 천장이 보이고 바닥에는 돌무더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엄청난 것이 나타날 것만 같았지만 사실상 피라미드 내부는 비어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드디어 기자의 대피라미드를 소개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유일하게 현존하는 고대 7대 불가사의인 쿠프 왕의 피라미드입니다. 여기서 피라미드 건축은 정점에 이르며 규모와 건설 기술 모두 최고 수준에 도달합니다. 우선 피라미드의 위치가 신기합니다. 기자는 카이로 시내와 아주 가까워서 찾아가기가 쉬운데 여기는 쿠프, 카프레, 멘카우레 왕의 피라미드 총 3개가 모여 있습니다. 오늘날의 건물들 뒤로 피라미드가 보이는 모습이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이미 거대하다는 것을 알고 가서 보는데도 생각하던 것보다 2배는 더 큰 느낌입니다. 바로 앞에서 보면 사실 건물이라는 느낌이 안 들고 일종의 지형처럼 보입니다. 돌 하나하나가 2톤이 넘는 무게라는데 이런 돌이 200단이 쌓여 있습니다. 입장료를 좀 더 내면 내부를 관람할 수도 있는데 이 내부야말로 모든 이집트 피라미드 중 가장 압권입니다. 이번에도 입구는 동굴처럼 생겼습니다. 이 관광객용 입구는 원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9세기에 이슬람 왕조 때 새로 뚫은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상승하는 통로가 등장하는데 역시나 폭이 좁습니다. 줄을 지어서 천천히 이동해야만 하는 구간입니다. 대회랑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통로가 나타납니다. 붉은 피라미드에서 본 것처럼 상부의 하중을 분산하기 위해 코벨라치로 천장이 되어 있는데 높이와 길이 모두 훨씬 큰 느낌입니다. 왕의 방, 즉 관이 있는 묘실로 향하는 장대한 통로입니다. 고대 인간이 만든 구조물 안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합니다. 가장 마지막에는 석관이 있는 왕의 방이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봤던 피라미드 내부와는 다르게 돌들이 아주 가지런하게 쌓여 있습니다. 게다가 색깔도 붉으스름해서 분위기가 약간 다른데 이 방에만 다른 종류의 돌을 쓴 것입니다. 피라미드를 쌓는 데는 주로 인근의 노란 석회암을 이용했는데 이 왕의 방에만 붉은 화강암을 사용했습니다. 화강암 산지인 아스완은 여기서 600km나 떨어진 곳이라 신기할 따름입니다. 즉 나일강을 따라 이 화강석들을 하나하나 운반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쿠프의 대피라미드 옆에는 크기가 거의 비슷한 피라미드가 있는데 카프레의 피라미드입니다. 카프레 피라미드의 경우 함께 지어진 곳으로 추정되는 부속 건물이 피라미드보다 더 유명합니다. 바로 스핑크스입니다. 먼저 카프레의 계곡 신전이라고 하는 부속 건물로 들어가는데 피라미드로 올라가는 참배로가 이 신전에서 시작합니다. 지금 있는 공간은 땅을 파낸 다음 주위를 거대한 석재로 두른 것인데 피라미드에 쓰인 돌보다 더 크기가 커 보입니다. 밖으로 나가면 피라미드 앞을 지키는 스핑크스 상이 보입니다. 생각보다는 크기가 작고 좀 더 귀엽습니다. 세월의 흐름 때문인지 얼굴이 다소 마모되었지만 스핑크스임을 알아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참배로를 올라가다 보면 스핑크스의 옆모습이 보이는데 옆에서 보면 생각보다 몸집이 길쭉합니다. 카프레 피라미드의 경우 가장 위쪽에 흰색 석회암이 조금 남아있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원래는 이런 흰 석회암으로 외부 전체가 매끄럽게 덮여 있었다고 하는데 후대에 전부 사라져서 윗부분만 남은 것입니다. 카프레 이후의 피라미드는 오히려 점점 크기가 작아집니다. 피라미드를 크게 쌓을 수 있는 파라오의 왕권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멘카우레 피라미드는 기자 3대 피라미드 중 하나이지만 크기는 다른 것들의 4분의 1 정도입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기 전 가까이서 보니 저층부에만 다른 종류의 돌이 둘러싼 것이 특이합니다. 원래 피라미드 하단의 3분의 1 정도가 화강암에 둘러싸여 있었기에 이를 최근 들어 복원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새로 설치한 돌이 너무 신식이라 이질적인 느낌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피라미드이다 보니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통로의 끝에는 석회암으로 된 전실이 있고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입니다. 후프의 대피라미드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가장 마지막 방인 매장실만 붉은 화강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 방에서 검은 석관이 발견되었다고 하나 운반 도중 대서양에서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현재는 사라진 상태라고 합니다. 매장실의 천장이 가짜 천장이라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천장의 돌 위가 완전히 비어있다는 뜻인데 위층에서 보면 천장의 돌이 어떻게 놓인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즉 여기 보이는 돌의 하부가 매장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본 피라미드에서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문양이나 글자가 전혀 적혀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피라미드의 주인을 유추할 때는 발굴된 유물들을 기초로 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이르면서 글씨를 쓴 피라미드가 드디어 등장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사카라에 있는 우나스 피라미드라고 하는 작은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 중 거의 마지막에 지어졌지만 크기가 몹시 작아서 밖에서는 돌무더기처럼 보입니다. 이게 피라미드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이번에도 좁은 입구를 따라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내부를 빼곡하게 채운 상형 문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피라미드 텍스트라고 불리는 글로 4, 5세계의 파라오를 위한 주문이라고 합니다. 빛을 비추자 돌에 새겨진 글자들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거대한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방식에서 이렇게 장식과 텍스트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장래 전통이 변화하면서 피라미드는 사실상 거의 지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후의 무덤들은 왕가의 계곡처럼 지하에 비밀리에 건설되어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집트 여행을 계획하면서 피라미드 안에 들어갈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과연 들어가야 하냐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를 써서 지은 건축물 내부가 거의 비어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이 오히려 대단히 기묘한 느낌을 줍니다. 그 어디에서도 할 수 없는 독보적인 경험입니다.